가슴 통증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혹시 이게 협심증인가? 이러다 심근경색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정말 심장 문제인데 아닐 거라고 넘기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가슴 통증의 대부분은 심장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느낌만으로는 절대 구분이 안 된다는 것. 저는 심장종원하실 간호사였고 30대에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가슴 통증이 있을 때 당장 병원 가야 하는 통증, 심장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원인일 수 있는 통증, 그리고 절대 혼자 단정하면 안 되는 경우까지 기준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스텐트하고도 가슴 압박감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결국 알게 된 의외의 원인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앞으로의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이게 무슨 병일까? 부터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응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기준만 알아도 막연한 공포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건 그냥 외워두셔도 좋아요. 가슴 한가운데가 눌린다, 조인다, 쥐어짠다, 그리고 몇 초가 아닌 몇 분 이상 지속된다, 좋아졌다가 다시 반복된다. 여기에 팔, 어깨, 등, 턱으로 퍼진다, 숨이 찬다, 식은땀이 난다. 이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병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죠? 심장 문제는 엄청 아파야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애매하게 시작하는 통증이에요. 특히 걷거나 계단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쉬면 좀 나아진다? 전형적인 협심증입니다. 딱 제가 겪었던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이 아닌 심장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맥인데요. 쿵 내려앉는다, 철렁한다, 심장이 이상하게 뛴다. 이게 반복되면서 숨참이나 가슴 통증이 같이 온다? 절대 그냥 스트레스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긴가민가 싶고 내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에 더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갑니다. 심장이 아닌데 심장처럼 느껴지는 경우.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요. 가장 흔한 것, 놓치면 위험한 것, 그리고 헷갈리는 것. 대표적으로 역류성 식도염. 가슴 통증으로 병원 가면 1차로 의심하는 게 이 위장장애인데요.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심하면 타는 듯한 느낌까지. 특히 식사 후에 눕거나 앞으로 숙일 때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근육통. 못지않게 흔한 게 이 근육통입니다. 최근에 운동했다, 무거운 걸 들었다, 몸을 틀 때 더 아프다. 이건 근육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하나 더 구분하면요. 늑골 연골염이라고 있습니다. 갈비뼈와 흉골 사이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근육통과 다르게 손으로 눌렀을 때 딱 그 자리가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험한 생각. 아, 그럼 난 근육통 같네. 저도 처음엔 늑간 근육통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 협심증으로 스텐트까지 했습니다. 이건 흔하진 않지만 놓치면 정말 위험합니다. 먼저 혈관 문제. 대동맥 박리라고 심장의 가장 큰 혈관이 찢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찢어지는 듯한 가슴 통증과 등까지 같이 아프다면 이건 바로 응급입니다. 그리고 폐 문제. 폐동맥이 혈전으로 막히는 폐색전증이나 기흉같이 숨 들이쉴 때 더 아프다. 갑자기 숨이 찬다. 한쪽 가슴이 찌른다. 이것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헷갈리는 것들인데요. 의외로 대상포진 초기에는 피부 발진 없이 가슴 통증이 먼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쪽만 타는 듯 아프다. 며칠 뒤 물집 올라오면 그게 대상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황이나 스트레스성 흉통. 실제로 공황 발작이 오면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숨이 차고 땀이 나고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공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결론을 내가 먼저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꼭 확인하시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검사에서 정상인데도 아픈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인데요. 저는 스텐트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느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도 전부 정상. 결국 찾은 원인이 복부 근막 유착이었어요. 근막은 근육과 신체 내부 장기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데 평소에 몸이 계속 긴장돼 있고 호흡이 얕으면 복부 근막 긴장도 올라가면서 가슴이 실제로 눌리는 느낌이 생깁니다. 통증이 가짜가 아니라 원인이 달랐던 거죠. 그럼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딱 세 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지금 바로 응급실을 가봐야 하는 경우. 가슴 중앙이 조이거나 눌린다. 몇 분 이상 간다. 좋아졌다가 또 온다. 팔, 등, 목, 턱으로 퍼진다. 숨이 찬다. 식은땀이 난다. 이건 미루지 마세요.
특히 평소랑 완전히 다른 강한 통증이면 더 그렇습니다. 2단계. 응급실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빨리 진료를 봐야 하는 경우. 걷거나 계단 오를 때마다 반복적으로 답답하다. 예전엔 없던 흉통이 자꾸 생긴다. 두근거림이 자주 있고 어지럽다. 그리고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가족력, 이런 위험인자가 많다. 이런 분들은 괜히 버티지 마시고 빨리 확인해 보는 게 맞습니다. 3단계. 심장 외 원인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식후에 심해진다. 신물, 쓴물이 올라온다. 눌렀을 때 정확히 그 자리가 아프다. 움직임이나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자기 심해지고 두근거림, 불안이 같이 올라온다. 하지만 이것도 100% 심장 문제는 아니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가슴 통증은 혼자 병명 맞추려고 들수록 불안만 커집니다. 대신 응급신호가 있는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운동, 식사, 자세, 스트레스와 연결되는지 이걸 먼저 보세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헷갈렸던 가슴 통증 경험이나 다음에 듣고 싶은 주제를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